안녕하세요. 잠들어 있는 당신의 가능성을 깨우는 지혜의 샘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나눔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긴 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항상 남들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더군요. 저는 운에 기대지 않습니다. 저는 제 운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과거에 저는 헬스장 바닥에서 담요 한 장을 덮고 잠을 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약자였죠. 저를 아는 모든 사람, 제 고객들은 제 꿈을 응원했습니다. 자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구만. 그들은 헬스장 구석에 놓인 제 담요와 베개를 보며 제가 그곳에서 숙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샤워 시설도 없어서 근처 YMCA에 가서 씻어야 했죠. 모두가 저를 응원했고 제 딱한 사정을 듣고 기꺼이 회원이 되어주며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직원을 고용했고 매니저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헬스장에 도착해 로비로 들어섰을 때 저를 응원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며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어이구, 사장님 오셨네. 이제 우리 같은 서민은 상대도 안 해주시겠지. 저는 그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응원해주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제가 성공하기를 응원했고 저는 그들이 응원한 그대로 성공을 이뤄냈을 뿐인데 말이죠.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기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 씁쓸한 경험은 제 인생의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저를 만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을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완전히 무너뜨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경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삶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은 제 잘못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 당신이 하는 행동 중 많은 것들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당신을 무너뜨렸던 그 시작점으로, 그 상처의 근원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고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준 가장 강력한 마음가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훗날 내가 들려줄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즉,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내가 싸워야 할 용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내 이야기는 더욱 장대해지고 그 결과 주인공인 나 또한 더욱 위대한 영웅이 된다는 뜻입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승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일들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반면 패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훈련하는 장면은 고작 90초면 지나가지만 현실에서 그 시간은 5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본질입니다.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넌 절대 성공 못해.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심지어 1년이 지나도 당신은 여전히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내 말이 맞았지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예상이 옳았음을 확신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하루라는 시간 단위로 당신을 측정하지만 당신은 10년이라는 시간 단위로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계속 나아가야 할까요? 왜 아침에 일어나 싸움을 계속해야 할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이길 수 없다는 걸, 계속 싸우는 건 무의미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멈추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그것을 계속 해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그 시작 단계에서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가장 적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고 또 실제로 이뤄낸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독한 장을 똑같이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시간입니다. 옛 친구들과는 더 이상 어울리지 못하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만한 성과는 아직 없는 시기. 당신은 혼자 인터넷 강의를 듣고 팟캐스트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배우며 고군분투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성공의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기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공의 진정한 징후는 그 과정에서 당신이 받는 미움과 질투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미움에 무릎 꿇고 과거의 안락함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빨간 약을 선택하려 할 때 트리니티가 말합니다. 네오,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가봤잖아. 그 끝이 어딘지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곳은 당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도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순간이 바로 트리니티가 차문을 열어주는 순간과 같습니다. 당신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간다면 애초에 왜 떠나기로 결심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만 할 겁니다. 당신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나는 이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에도 불을 켜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행복은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 비굴한 짓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이 고독한 길을 걸으며 비로소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벽에 걸린 트로피가 아니라 제 뇌 속에 새겨진 진짜 트로피.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혼자였습니다. 헬스장에서, 거울 앞에서, 제 머릿속에서 홀로 싸웠습니다. 그 누구도 저 대신 달려주거나 살을 빼주거나 고통을 감내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고통받았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범해지기를 원하지만 예외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마치 결과물은 원하면서도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대가는 치르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믿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파티를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괜찮습니다. 때로는 불행한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묻고 어두운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아내십시오.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길을 개척할 것입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리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홀로 있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혼자 사색하는 시간은 요즘처럼 보기 드문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드문 시간에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 혹은 믿지 않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그들과 다릅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누구나 고독한 장을 거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며 너무나 달라진 나머지 옛 친구들과는 더 이상 어울리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친구들을 얻을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도 못한 시기입니다. 나 다시 돌아가야 하나? 주말에 친구들과 어울려 술이나 마시는 게 내 인생 최선의 길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당신을 비웃을 겁니다. 또 술 안 마셔. 잘나셨네 정말. 이번 주도 또 안 나와. 집에서 책이나 읽는 범생이 당신은 옛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는 고통을 느끼는 동시에 이 길의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불안한 중간 지점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 중 이 고독한 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녹음기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녹음했다가 다른 곳에서 재생할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남자라면 편안함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은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제 인생 최악의 몸 상태였을 때 단 1마일이라도 더 걸을 수 있다면 제 정신세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흙수저 출신의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아이. 그런 제가 1마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어쩌면 1마일 더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 81마일 지점에서 제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시간 안에 못 들어올 거야.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제 40%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그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게 됩니다. 저는 결국 20마일을 더 달려 19시간 6분 만에 101마일을 완주했습니다. 그 단 하루, 그 19시간 6분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도 아니었고 그 어떤 화려한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19시간 6분 동안 저는 우리 인간이 그 어떤 특별한 부모나 도구 없이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끝으로 전합니다. 피곤할 때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끝냈을 때 멈추십시오. 인내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체중을 감량하든 술을 끊든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역경이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와 시간, 그리고 수많은 실패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수많은 정체기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 정체기를 극복하는 법을 모른다면 빠른 성공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기는 법은 배우려 하면서 지는 법, 패배를 받아들이는 법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배우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면 당신의 야심찬 마음을 내려놓고 기꺼이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고난을 언젠가 당신이 들려줄 이야기로 재구성하십시오. 당신이 쓰러뜨린 용과 극복한 장애물들을 통해 지금의 당신이 되었다는 그 서사로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들은 자기 성장을 위한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잘됐군이라고 말하는 훈련된 반응이 있습니다. 제 훈련된 반응은 잘됐군이 아니라 언젠가 이 경험을 이야기하게 될 거야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세상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이롭게 작용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습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언젠가 들려줄 멋진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이 생각은 당신이 결국 살아남을 것이고 마침내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당신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대한 책을 쓴다면 그 책이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더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세상의 소음을 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두운 방, 즉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핸드폰도, 음악도, TV도, 컴퓨터도 없는 곳. 오직 당신 자신과 홀로 마주하는 곳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만 당신은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의 스위치를 잠시 끄고 당신의 마음속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십시오. 당신은 자신과 진정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열정과 목적을 찾는 순간 당신의 목표와 삶 전체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동반자가 없다는 생각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편안한 동반자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독한 장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마치 매트릭스의 빨간 약을 삼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적용하면 그 결과로 나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내 삶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책임이구나.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려면 당신은 기꺼이 혼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길을 걷고 혼자 탐험하고 그리고 당신의 부족에게 돌아와 당신이 배운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강인한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를 어떤 환경에 두시겠습니까? 아마 아주 편안한 삶은 아닐 겁니다. 인내심 있는 인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원하는 것을 즉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덕목들을 원하지만 각각의 덕목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인생의 시기를 그 덕목을 얻기 위해 당신의 시간이라는 지갑에서 지불하고 있는 대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 거래에 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났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성취와 승리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대체 뭐가 문제야? 왜 그냥 좀 쉬지를 못해?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과 몸,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장난치지 않을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중도, 결승선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의 모든 어두운 곳을 뒤져 빛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넌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나는 특별하다는 말로 재구성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한도혜과 교수가 2개의 반으로 나누어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한 반에게는 학기 말까지 완벽한 도자기 하나만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반에게는 최대한 많은 양의 도자기를 만들어 오라고 했고 그 양으로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기 말이 되었을 때 양으로 승부했던 팀의 도자기들이 완벽한 도자기 하나를 만들어야 했던 팀의 작품들보다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 최대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양은 운을 이긴다는 것. 당신은 운 좋게 완벽한 하나를 고르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에 기대고 싶지 않다면 운을 압도할 만큼 엄청난 양의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방법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팟캐스트를 1000개쯤 만들면 당신은 팟캐스트 전문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 완벽한 팟캐스트 하나를 만들라고 한다면 문제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 판단할 기준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앞에 콘크리트 벽이 있다면 뚫고 가십시오. 넘어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어떻게든 그 벽의 반대편으로 가십시오. 오늘날 성공의 기준은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체중이고 산만하며 가난하고 가진 기술도 거의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벌고 건강해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고통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오해하는 이유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도전적인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일에 중독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할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간섭이나 친구들의 압박 없이 말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시선이 아닌 당신의 내면의 느낌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불공평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저 여자는 나만큼 운동도 안 하는데 날씬하잖아. 이런 비교는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당신은 오직 어제의 당신 자신과만 경쟁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 자신과의 경주입니다. 그 모든 외부의 소음을 잠재울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영웅들도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한 가지에 뛰어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은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만 통과하면 모든 것이 내리막길처럼 수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싸워야 할 용이 더 작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용을 무찌를 더 강력한 무기와 기술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동맹군과 관중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곰과 싸우는 당신 혼자뿐입니다. 어떤 것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 대신 운동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당신 대신 기술을 배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가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낸 것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해낼 수 있다면 어떨까? 이 만약이라는 사고방식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135kg의 거구였던 제가 네이비실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을 때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모병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해. 하지만 저는 차에 돌아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 기적을 해낼 수 있다면 어떨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 내 기분은 어떨까? 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그 거울을 제게 비춥니다. 저는 그 거울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해낼 수 있다면 저는 그들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연료로 바꾸어 제가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갑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 그것이 유일한 복수입니다. 당신이 확장될수록 그들은 줄어들어 하찮아집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그림자를 드리워 아무도 그들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이 읽는 책, 듣는 오디오 프로그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이 쌓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발전하면 됩니다. 평생 잘하는 척하는 것보다 한동안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예외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외가 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친구를 잃는 것을 허락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당신 내면의 껍질을 벗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때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제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오직 하나, 제 자신의 목소리뿐입니다. 저를 움직이는 것은 최고의 내가 되고자 하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집착한다고 말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마 저는 집착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제가 바퀴벌레 약이나 뿌리던 135kg의 남자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 대부분이 자신의 잠재력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사용하며 이 지구를 걷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뚱뚱한 몸 속에 글도 읽지 못하던 아이 속에 지금의 내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장벽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일단 알게 되면 그것이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에 위험한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길은 당신을 거의 언제나 조용한 절망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가족이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기둥이 바로 당신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예외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면 다른 모든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친구들이 너 변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너 성장했구나 라고 말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죠. 하지만 어려운 것은 어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오늘 다시 일어나 어제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일 100%를 쏟아붓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평범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평범함은 약한 자들이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저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가진 두려움, 그 뒤에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니 당신이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순간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하찮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파괴하며 얻은 에너지는 자신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맞서면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면